일단 전반적인 수급 기조 자체는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현선물, 동반, 순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에게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규모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정도로 좀 적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수급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예. 링크님께서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의 어떤 수급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눈치 보기, 제가 수급 포인트 그렇게 가져가겠는데, 아마 이번 주는 그 간 보는 기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시장은 다시 한 중립 정도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엔화, 그 다음에 중국,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최근에 글로벌, 소동이 소란이었죠.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우리 증시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해서 다시 한 중립 정도의 시장이 됐는데,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 하방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견고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급망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이 국내의 특수성이라 볼 수 있는 이 뱅가드 관련, 물량, 이 교차매매 물량 같은 경우는, 막바지 국면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수급만 놓고 볼 때는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수급 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시끄러웠던 어떤 이벤트,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호재, 악재, 그동안 보면 호재, 악재 모두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미묘하게 변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역시 마냥 달릴 수 없음을 보여줬죠. 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을 지금 보시면은, 경제 지표나 일정을 보면은 약간 지난주보다 좀 한산한 느낌은 들죠. 중요한 게 꽤 있는데,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 중국 관련 지표도 있고요. 4월 경제성인지수. 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실업 관련인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거, 30일 날, 이런 것. 그 다음 31일 날 보시면은 개인 소비, 또 시카고 PMI. 자,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잘 나오느냐, 못 나오냐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냥 그동안은 이제 경제 지표가 나빠도 호재, 좋아도 호재, 그렇게 갔던 미국 증시를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는 이제는 좋게 나와도 어떤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분위기 자체가, 미국, 중국, 일본 증시 자체가 좀 미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증시의 어떤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더라도 전기전자 또 운수 장비 업종만은 또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수급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또 다시 매도자 돌아서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그 양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계속 제가 그랬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인 면은 다시 제자리 갔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그 내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흐름 정도 외국인은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그 양적으로 보더라도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지금 40억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00억 정도 수준이죠. 거래소로 환산하게 되면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 철강 정도 매도가 나오고요. 외국인들 전기전자 화학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거래 대금을 놓고 보더라도 좀 소강 상태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매수 종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보이고요. 자, 핫한 종목이죠. LG전자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외국인 매수 수급도 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LG전자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가 항상 잡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또 좀 문제가 있었던 CJ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또 대우인터 같은 종목도 보인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은 적지만 그 내용 면에서 그다지 나쁘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관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역시 중립 정도죠. 왜냐하면 연기금 쪽은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투신 쪽을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니까 역시 1,000억 정도의 환매가 또 나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매수를 기대할 수 없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업종별로 기관들 보면 화학 철강 정도 매도가 나오고, 운수 장비, 이게 특징적이죠. 지난주부터 금융,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
놓고 보면 역시 기아차 잡혀 있고요. 우주 장비 쪽에 SL도 들어와 있죠. 부품주도 들어와 있고 또 BS 금융이라든지 KB 금융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에 문제가 생겼던 CGB가 저감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용 금요로 볼 때는 그다지 양 수급 주체 모두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이 정도면은 선방이다. 그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또 월요일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특히나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앞서도 제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규모를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 같은 경우가 규모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쪽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래서든 코스닥이든 모두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이다. 그네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실적 우량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중소형주죠. 실적 좋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똑딱이 매매, 단기 매매로는 답이 없으니까 역시 중기적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래서는 지금 또 다시 아쉽지만 좀 답답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한 게 하방은 강하죠. 굉장히 하방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기관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A나 약세로 그동안 좀 고생했던 종목들 여기에 대한 어떤 단기 관심 정도 그 정도만 양념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